자, 이렇게 민주당이 공천 파동으로 시끄러운데 이재명 대표는 마이웨이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즘 발언들이 점점 세지고 있는데 그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반원들 사이에는 누군가 1등을 하고 누군가는 꼴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툭하면 사퇴하라 소리 하는 분들이 계신 모양인데 그런 식으로 사퇴하면 아마 1년 내내 365일 대표가 바뀌어야 될 겁니다. 동료 의원들의 평가, 그거 거의 0점 맞은 분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짐작하실 수 있을 분이시기도 한 것 같아요. 입당도 자유고 탈당도 자유입니다. 경기를 하다가 질 것 같으니까 경기 안 하겠다. 이런 거 별로 그렇게 이렇게 국민들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을 것입니다. 예, 이현종 의원님. 네. 이재명 대표가 이제 과거에는 뭐 경기지사나 성남시장 시절에는 뭐 사이다 발언 뭐 이런 거로 굉장히 인기가 있다가 언젠가부터 고구마로 변했다가 요즘에 뭐 기자들이 질문해도 뭐 동문서답을 한다거나 피해가는 모습이 많이 보였는데 요즘에 공천 갈등과 좀 겪으면서 최근에 나오는 발언들은 정면 돌파를 선언한 듯한 느낌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당내에서는 떨어진 사람도 입장도 있는데 조금 너무 또 이렇게 직격적으로 얘기하는 것 아니냐? 또 이런 또 비난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실은 이재명 대표 혼자만 놓고 그 주변의 원로 그룹들 같은 경우에 다 지금 이재명 대표와 등을 돌렸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일단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 그다음에 동교동계 원로들, 그다음에 이해찬 전 총리마저도 지금 이제 최근에 임종석 실장의 공천을 두고 지금 돌아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상당히 좀 냉랭한 관계다 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 취재를 해보니까요. 공관위원들도 꽤 흔들린다 그래요. 이렇게 자꾸 이제 압력이 심하니까 특히 홍영표 의원을 둘러싸고 내부에서도 굉장히 논쟁이 많이 벌어졌다고 그럽니다. 경선에 붙여주느냐 안 놓고. 근데 일부에서 결국 윗선에서 강한 압력이 왔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이렇게 밑에서 흔들리고 있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흔들리면 다 내가 이게 밀린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계속 지금 그동안 백브리핑 거의 안 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근에 어떤 발언 등등을 보면 굉장히 강한 발언들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그건 뭐냐면 자기 자신이 자꾸 강한 발언한 이유는 그만큼 당내가 흔들린다는 증거예요. 흔들리기 때문에 본인이 뭔가 메시지를 직접 발산함으로 인해서 흔들리면 안 된다. 이 기조를 그대로 가야 된다라는 게 지금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고비거든요. 예. 만약 여기서 밀려버리면 예를 들어서 본인의 이 전체 공천에 지금 왜냐 지금 여론조사 기관 관련돼서 지금 논란이 생겨버렸죠. 예.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어떤 공천 과정에 대한 이 적합성, 그다음에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이해찬 전 총리 등등 본인을 그동안 어떤 면에서 보면 조금 옹호하고 도왔던 이런 분들까지도 지금 다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본인마저도 만약에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당 자체가 지금 흔들리니까 그래서 계속 지금 이 여러 가지 어떤 강한 이야기들 나갈 테면 나가라 등등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당내를 좀 어떤 다독이기 위한 즉 친명계를 좀 더 강하게 응집시키기 위한 그런 행동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뭐 이렇게 제가 발언들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뭐 툭하면 사퇴하라는데 그럼 1년 내내 당대표 바꿔야 되는 거냐? 동료 의원 평가 0점 맞은 분도 있다라고 하면서 웃었다가 굉장히 또 당내외에 거센 반발을 샀었고요. 조용한 변화는 검은 백조와 같은 거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는 어쩔 수 없이 필요하고 혁신, 이 가죽을 벗기는 고통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입당도 자유고 탈당도 자유다. 이런 일련의 발언들이 일부 당내에서 공천에 배제된 사람들의 마음을 오히려 자극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설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지금 보면 김영주 의원 나갔죠. 이수진 의원 지금 나갔죠. 박영순 의원은 새로운 미래에 합류를 했고 서른 의원도 나갔고 또 이상원 또 울산에 있는 의원은 그 울산 그 진보당과의 단일화 때문에 또 나가서 무소속 출마한다고 하고요. 지금 홍영표 의원의 말대로라면 한 10명 정도는 더 10명까지는 아마 나가서 그분들이 뭐 새로운 미래나 제3세력에 합칠 수도 있고 또 그분들이 또 무소속으로 또 뭔가 연대를 만들지도 모른다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갈 테면 가라. 어쩔 수 없다. 지금 뭐 우리는 뭐 이 정도로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지금 저는 어저께 이재명 대표의 뭐 입당도 자유고 탈당도 자유다라는 말.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런 거예요. 그냥 너희들 나갈 테면 나가라. 어쩔 건데 우리는 이래도 이길 거야. 라는 어떤 오만함의 저는 표시라고 보여요.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지는 팀에 최근에 민주당 지지자들의 어떤 기류가 뭐냐면 여론조사 못 믿겠다. 이런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이거 요즘에 그 지금의 여당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어떤 보수의 과표집이다. 그러니까 지는 선거에서 지는 팀에 지는 당에 항상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론조사 부정하는 거.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끝나면 이제는 샤이가 나오기 시작해요. 아, 우리 샤이 진보가 있다. 이거 자기 의사표시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거라고 하거든요. 지는 팀에 항상 공통적인 문제예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어저께 질까 봐 나가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저 그 부분을 정말 한번 지적하고 싶은데 경기를 하다가 질 것 같으니까 경기 안 하겠다 하고 나가시는데 이것이 국민들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다라고 보이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딱 하나만 느껴요. 홍영표 의원이 그 지역구에서 지금 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현지 경쟁력은 지금 경선을 두 분 붙인 박선주 국정원 전 1차장이나 이동주 의원보다 훨씬 높습니다. 근데 이런 홍영표 의원이 그럼 경기 질 것 같아서 지금 나가는 겁니까? 이렇게 해서 쫓아내는 거잖아요. 경기장 안으로 아예 못 들어오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과연 아름다운 모습인가요?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저는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당에서 공천 때마다 물갈이를 하거나 아니면 다선 중진들을 어찌 보면 물갈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혁신이나 이름으로. 그런데 나가시는 분들이 지금 다 탈당하거나 이럴 때 지금 당에 대한 이해할 수 없다. 본인이 납득하지 못하는 기준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하고 나가시는 거예요. 예. 왜 그거에 대해서 그 설득을 못하는 거죠? 예. 그건 당의 지도부가 리더십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 당 내외 안팎에서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한 이제 불만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철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근데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보면 적장에 대해서 예의를 지키잖아요. 하다못해 본인이 만나든지 누군가 책임 있는 사람이 만나서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그래도 뭐 동의를 못할 수는 있겠습니다. 네.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겁니다. 자유당의 어떤 중진이고 책임 있는 네. 위치에 있었던 사람 같으면 더더욱이 그런 모양새를 갖추는 게 맞는데 왜 저럴까? 너무 거칠고. 분열은 늘 공천 시기에 있었어요. 네. 뭐 탈당도 있었고 없었던 건 아닙니다. 공정성 이전에 존중과 배려가 우선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공간이가 조금 아쉬운 면은 있습니다. 예. 김영주 전님. 네. 결국은 왜? 이렇게 하려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늘 얘기하는 거지만 뭐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정성호 의원도 총선에서 이겨야지 이재명 대표의 미래도 있고 민주당의 미래도 있는 거지 지면 무슨 소용이냐. 이건 다 이기려고 하는 일이다라고 했습니다만 이렇게 비명계가 또는 친명계가 이렇게 공천을 못 받고 이런 일들이 정말 이재명 대표만을 위한 어떤 그 친위대로 똘똘 뭉쳐서 뭔가를 도모하기 위함이냐. 그러니까 멀리 대선만 바라보고 나가기 때문에 그러느냐. 근데 그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총선에 쯤면 그게 가능성이 있습니까? 제가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대표가 매우 정치적 수준이 높은 줄로 믿습니다만 스스로 믿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 정치적 경험이 미숙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떨어져도 당협위원장만 많이 확보하면 나는 당대표로서 이 당을 지킬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실제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기동민 뭐 혹은 임종석 뭐 윤영찬 뭐 전해철 이런 분들이 다 호남에 기반을 둔 수도권 국회의원들인데 홍영표 의원 마찬가지죠. 이런 분 전체적으로 건너각 고문을 비롯해 동고종계와 친노 진영 전체가 실제적으로 보면 이 말하자면 이재명의 어떤 민주당을 동의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 판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을 생각하지 못한다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뭐 김어준 씨나 친노 유튜브, 친명 유튜브들을 보니까 착시 현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이기고 있는데 보수청 여론조사에 의해서 지는 것으로 나오고 있다. 그런 낙관주의가 아직도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어쨌든 본인이 갖고 있는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전대협 세대 또 소위 민초학년 세대에 통합돼 있고 있지 않고 비주류였다는 그 부분이 젊은 세대, 한총년 세대로 바꾸고 싶고 시민사회 세력, 더 진보 클릭을 본인의 이념적 지향을 확실히 하는 본때를 보여주겠다. 이재명식 예. 정치의 지형을 젊은 세대에 기초하고 운동권에 기초하고 또 더 좌파들과 손잡는 그런 어떤 자기 정치의 영역들을 이참에 아예 명쾌하게 보여주겠다. 그런 의지가 이렇게
혼재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지금 뭐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 친명계 의원은 친명계 윤영찬 탈당 만료하며 차기 당권을 차지해야 한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그걸 전해 듣고 크게 분노해서 그때 물갈이 결심을 한 듯하다라는 얘기를 저희 전원으로 동아일보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는데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2차 두 번째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29명 정도 되는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아픔, 이거를 이번 공천에 투영한 거 아니냐, 반영시킨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당내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이재명 당 아니냐, 이쯤 되면 이름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측근 의원들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단수 공천 받으면 친명이고 경선이면 비명이다 하면서 자기들끼리 희덕거리고 웃더라고요. 그게 저는 민주당의 현주소를 민주당이 이번 공천과 선거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결과물이 뭔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나머지는 다 찍어나겠다는 얘기죠. 그렇게 희덕거리고 같이 아첨할 수 있는 사람 말고는. 이재명 대표에게 지금 찍혀나가고 있는 사람들은 민주당에서는 민주당 사람으로 안 치겠다는 거잖아요. 순도 100%의 이재명당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저게 무슨 민주당입니까? 재명당 이렇게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 김 교수님. 네. 어제도 뭐 저희가 잠시 전해드렸습니다만 정청래 최고위원이 또 이재명 대표를 깃발을 들고 차라리 뭐 손흥민이다 이런 비유도 있었고요. 또 안기령 후보 같은 경우는 차은우냐 이재명이냐 했을 때 뭐 차은우도 들고 뭐 이렇게 너무 주위에 이재명 대표에게 이렇게 좋은 소리만 하는 사람들만 주변에 두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게 결국 이재명 사당인 게 아니냐라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판이었어요. 근데 처음에 이제 국민의힘도 처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들어왔을 때 윤석열 아바타냐, 윤석열 당이냐, 뭐 등등의 얘기가 나오다가 요즘엔 그런 얘기가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쏙.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양쪽의 공천 과정에서 그런 차이가 좀 발생하는 것 같아요. 일단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애당초 우려됐던 뭐 윤석열 아바타라는 부분은 어차피 지난번에 윤한 어떤 갈등을 겪으면서 나름대로 이번 공천에서 윤심 배제라든가 아니면은 한동훈식 사촌 논란을 완전히 배제하면서 나름대로 시스템 공천이라는 부분으로 안정이 됐거든요. 지금 이재명 뭐 민주당으로 전개되는 과정이 이렇습니다. 보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당권은 쥐고 있지만 실질적인 주류는 친문이 맞거든요. 왜냐하면 19대, 20대, 21대 세 번에 걸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실질적인 공천권을 행사를 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2012년도에는 어떤 대권 주자로서, 16년도에는 당의 대표로서, 예. 그리고 2020년에는 어떤 대통령으로서 그렇죠. 공천 영향을 행사하면서 실질적인 주류는 이제 이 친문이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볼 때 이번 총선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당권과 뭐 대권으로 가야 되는데 아마 2000년도에 보면 그때 한나라당의 이회창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때 보면 이회창 후보가 97년 대선에 나갔다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98년도에 당권을 잡고 2000년도에 16대 총선에서 대폭적인 물갈이를 하거든요. 예. 그때 보면 그때 이 주류가 민정계였는데 그때 이제 킹메이커 역할을 했던 허주 김윤환을 비롯한 세력들이 일체적으로 좀 이 공천에서 배제를 합니다. 예. 아마 그 부분을 지금 벤치마킹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단지 그때하고 좀 차이점은 그때 이회창 후보 때 공천 컷오프의 그 물갈이에 그때 반대 좋은 것들은 그때 오세훈 시장이라든가 김부겸 정 총리라든가 그리고 뭐 나경원 이런 분들이 그때 다 발탁이 됐던 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오히려 그 부분들을 대장동 변호사나 다른 부분들이 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보면 지금 그 이재명 대표가 계속적으로 당대표긴 하지만 0.5선에 불과한데 계속적으로 선수가 높은 분들에 대해서 0점 맞은 의원이 있다고 조롱을 하고 탈당도 자유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결국은 조금 정치적인 노림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공천 파동에 대한 어떤 총선에서 결과가 나쁘게 되면 이번에 컷오프된 사람들이 공천 불만을 품고 나가서 제3지대 가서 출마하게 되면 결국 수도권에서 3자 구도가 될 것이고 그러면 민주당 후보가 떨어지면 그 모든 책임을 지금 나간 구친문계 인사들에게 다시 정치적 책임을 던지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좀 숨어 있다고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지금부터 아마 홍영표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만약 탈당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계속적으로 정치적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드러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예. 사실 뭐 대선 패배 책임 본인에게 이재명 대표가 본인에게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친명계 의원들은 대장동 의혹을 제기했던 비명계 의원들 때문이다. 또 지금 김 교수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혹시라도 총선에서 지면 이게 또 당을 떠난 친문계 세력들의 탓이다. 또 이렇게 책임을 돌리기 위한 뭐 사전 정지 작업 아니냐라는
뭐 그런 전망도 예상도 해주셨는데, 자, 정치가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함인데 당내에서도 이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이 총선에서 더 많은 중도층으로 확장성을 보여줄 수 있을지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